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토지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땅값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가 또 내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땅은 오르는 구간에 들어서면 오르고 또 멈추는 시기가 되면 딱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땅, 언제쯤이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걸까요? 요거 제대로 판단하는 노하우 아셔야 되겠죠? 그 노하우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보시다가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 단계 높여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실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부의 조선업 라인,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전남 스페셜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남부 라인 중에 경남 스페셜을 해볼까 합니다. 왜 전라남도하고 경남 똑같이 남부의 조선업 라인이고 항상 제가 큰 배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수출할 수 있는 곳이 잘 되는 곳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동안 수출을 이끌었던 그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조선업 라인들이 모여있는 왜 그곳들 왜 지금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 투자는 시기가 있고, 물론 좋은 위치를 찾는 것도 좋고 그다음 개발하는 것과 이슈를 찾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서울시장과 그리고 경상남도 한때 우리나라 1등 투자처였던 그 지역 부울경이 왜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는지, 왜 지금은 시기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은 시기가 있구나. 부자가 3대 간다고 사람들이 늦게까지 지금도 부자였던 모습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들어갈 곳이 세계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국가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여기에 맞춰서 전라도를 아주 제대로 파헤쳐 봤었죠. 전라도 찍고 오늘은 부울경, 경상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산업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저희가 전라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미래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경상도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경상도에 대한 이야기들 완벽하게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님의 비밀과외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서울 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뒤끝이 있다라는 거죠. 뒷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상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잠깐 해제를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뉴스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동안 묶였던 곳은 주변이 오른 만큼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키 맞춤 되는 거, 그리고 그동안 키 맞춤 못할 수 있게 이거를 갭 투자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그 수요가 좀 있는 거는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그 바깥 지역, 지금 서울 바깥 지역까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바깥 부분까지 나가는 지역은 이거는 명백히 돈 먹고 돈 먹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뒷심이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제가 말했지만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저 규제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신다? 정말 큰일 나실 수 있다. 제가 예언을 해드렸죠? 4월 위기설 4월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올라가는 게 뒷심을 많이 발휘해도 7월까지라고요. 7월 이후부터는 올라가지 않다가 8월, 9월쯤이면은 늦어도 10월, 11월이면은 2022년에서 2023년에 있었던 부동산 하락이 특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라간 지역에서 크게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똘똘한 한 채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망해도 3년간은 그런 모습 보고 들어가시는, 뒷심 보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제가 2021년, 2022년에 부동산은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 그리고 남해 조선업 라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본격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반도체와 조선업 라인으로 일자리가 모여오는 곳이었는데, 자, 지금 용인 반도체 투자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이미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은 지금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하신 분들, 먼저 사신 분들은 이제 용인에 600조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이미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득을 보셨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쪽 지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는 것은 남해 조선업 라인 쪽입니다. 자, 그러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히려 전라남도 쪽을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1등, 자, 모든 일자리가 다 있습니다. 부울경. 자, 우리나라의 산업 무엇을 찾아봐도 다 있는 곳이 이 부울경입니다. 이런 멋진 투자처를 놔두고 왜 전라남도를 얘기했을까요? 자, 보시면은 경상남도도 이렇게 AI 얘기하고도 있고요. 친환경으로 이렇게 수서관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 2차 전지, 해상풍력, 방위산업. 오히려 방위산업은 경상남도 쪽이 아주 꽉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자,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AI와 그리고 친환경이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를 쫓아가기도 굉장히 벅찬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력을 투자해도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이렇게 막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투자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얘기했죠. 이제서야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전남에 이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 15조를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상황에 오히려 경상남도 쪽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이 AI 쪽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남도의 부동산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풍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디가 돈을 버는 지역이 되었느냐, 어디가 발전된 지역을 봤느냐. 그렇게 보면은 낙동강 지류와 남강 지류를 타고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은 울산 태화강, 그다음 부산 낙동강 부근부터 해서 그리고 남강, 자 진주와 사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한다. 근데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 남해 조선업 라인,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고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에서 벌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1등, 이것도 결국에는 이 풍수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실제 서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땅값 더 비쌌던 지역을 얘기하라면은 울산 지역.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1등 지역 항상 부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기가 경상남도 쪽을 바라지 않고 요 몇 년 전부터 옛날부터 얘기 나왔었죠. 서해안 시대라고. 동해 쪽이 아니라 서해 쪽으로 새로운 흐름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산업도 울산에 있고, 자, 최고의 조선업도 울산, 그리고 거제 2등, 3등 조선업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에요. 이게 기름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기름을 사갈 때 울산에서 사갔어요. 왜? 이 석유를 바로 쓸 수 없잖아요. 기름을 경유, 석유, 휘발유 이런 걸로 분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정제해주는 공장이 세계에서 잘하던 게 또 우리나라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 경상남도. 자, 보시면은 제가 부동산을 하고서 지도를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경상남도 지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 보시면은 자, 물이 남강 하구 쪽 이렇게 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에 보통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많이 생기는데요. 큰 배를 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은 이미 도시나 항구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은 주요 시설, 주요 산업 혹은 군부대 같은 게 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섬이 너무 많아서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거나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남김없이 이렇게 커다란 일자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경상남도라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잘 먹고 잘 살죠.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쌀 수밖에 없죠. 태화강 이쪽을 보면은 태화강 하구 쪽을 보면은 아니 배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배댈 수 있는 곳마다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것도 풍수 때문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 왔던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났던 것도 세계 흐름이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장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지만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서해안 시대. 서해안 시대, 동남아라든가 유럽 쪽을 향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동쪽을 향해서 장사를 했다면 지금은 중국, 동남아, 인도, 유럽을 향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해안 쪽이 더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좀 많이 보이시죠?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많이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만약 투자를 할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았다? 경부고속도로 뚫릴 때.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자, 고속도로 건설할 때 딱 미래를 내다보시는 정주영 회장님은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동차 제가 만들게 해주겠습니까? 해서 자신이 이 건설하면 눈덩이 적자를 보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놔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자,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지역은 오히려 전라남도였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식량 생산이 잘 되는 지역이 가장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자동차 산업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어디 길라고 고속도로 뚫린다고 해서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류의 흐름이 있고 물류의 종착점이 어딘가 그리고 그 물류의 종착점에서 어디로 이 물건들이 실려져 나가는가 그러면 그 지역이 물류의 종착점이 돈 버는 지역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 안에 뭐 고속도로 뚫린다고 막 투자하는 막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아요. 자, 그러는데 그런 거 딱 고속도로 뚫린다고 물류가 흐릅니까? 돈이 흐릅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경남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시절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서울보다도 땅값이 더 비쌌던 데가 어디예요? 자동차 산업이 있는 울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 자, 친환경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은 오히려 호남권. 자, 경남은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 때 기계라든가 복합 소재 이런 것들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잘했는데 문제는 자,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때 해상풍력도 울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 문제는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상풍력을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같은 지역으로 겹쳐 있습니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정부 정권이 바뀌었어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산업 활동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은 워낙에 만능이다 보니까 만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을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고성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이후로 탄소세 이 기준 이게 지금 경상남도 업체에 많은 타격을 준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 인구가 매우 감소가 빠르게 되는 게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자, 이 시기에 삼성도 TSMC한테 물량을 뺏기고 있던 시절이에요. 자, 언론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추측건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자, 탄소세 물어야 하잖아요. 아리백 문제로 기존의 탄소
아리백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사업들은 당연히 수주를 못 받고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인구에서도 이렇게 2020년도 이 시점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친환경을 하지 못한 게 지금 경상남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남도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경상남도도 해상풍력 하고 있어요. 어디? 울산에서. 그래서 울산 동부 쪽에 해상풍력 전진기지가 있다 보니까, 자, 울산 동부 쪽은 그래도 인구가 좀 이렇게 느는 게 보이는 게 조선업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친환경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 자, 공교롭죠. 참 공교롭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금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지 않고 무려 37조 규모의 어마어마한 해상풍력을 짓습니다. 무려 6.3기가와트면은 원자력 발전소 6개 분량, 대전시 6개를 책임질 그런 전기를 해상풍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상풍력을 만들 때 문제가 뭐냐? 자, 역시 풍수입니다. 워낙에 수심이 깊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고 서해안은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죠. 너무 깊은 수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유식 해상풍력, 배처럼 띄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다음 더 고난이도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지 보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재인 대통령 쪽 시절에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때 울산의 해상풍력 이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반대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최근 뉴스 보면 다시 울산이 해상풍력 할 건데 그 당시에 해상풍력 이런 것 부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해상풍력을 진행해 오던 지역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해상풍력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최근 뉴스 찾아보면은 작년쯤이었나 법령 만들어야 한다고 아주 발에 불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해 온 지역과 이제 발에 불이 떨어진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외국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오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희비를 바꾼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남도는 이렇게 당분간 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유가 뭐냐? 자, 전라남도는 나중에 해상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오히려 경기도 쪽에도 남은 전력을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는 만만치 않게 해상풍력이 들어가고 친환경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 원래부터 있던 자동차 산업, 원래부터 있던 석유화학 산업, 그 위쪽으로 가면 제철, 울산 쪽 위에 포항, 그쪽은 물론 경상북도지만 그 지역들에게 그 기업들이 포항제철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하려면은 탄소세를 물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만든 해상풍력 에너지가 전라남도처럼 새로운 기업을 유치 못하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에게 전기를 할당해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산업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발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경상남도가 아니라 전라남도를 말씀드렸고 추천드렸는지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래도 원래부터 부자였던 지역. 자,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산업들이 있고 철도를 다시 놓고 고속도로도 새로 뚫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새로 뚫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공법도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산 쪽 지역이 오히려 양산 쪽 지역이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랬었는데, 자, 문제는 부자가 돈은 더 벌어요. 현대자동차 돈 더 법니다. 자, 그러나 지금 공장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없죠. 스마트화, 자동화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래 있던 부자 지역은 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친환경 부분에서 중국에 물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손을 대면은 지금 철강 어려워요. 심지어 전라남도의 철강도 이번에 중국의 추격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포항 쪽에 철강 공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많은 원래부터 있던 화학이라든가 화학 이번에 많이 이제 지금 어려워서 구조조정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건설 롯데케미칼 관련해 가지고 롯데건설 쪽에도 많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있던 기존 산업들이 중국의 추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또 경상남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경상남도 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결국에는 어쨌든 지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은 경상남도가 투자 시기는 아닙니다. 방위산업이 그래도 잘 되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 방위산업은 공장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상남도에 나중에 다시 투자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저는 북쪽을 잘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일이 돼야 하고요. 우리나라 최남단이지만 통일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곳이 이 부산항일 거고요. 자, 북극해가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잃은 러시아 시장을 다시 찾는 겁니다. 갑자기 잃어버린 우리나라 러시아 시장 다시 찾으면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 그래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러시아 시장과 가장 밀접한 곳이 또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이 아까 2020년 그 우러 전쟁 터졌을 때 인구 감소하는 게 또 급격히 가속화됐어요. 그 시점하고 참 공교롭게 겹칩니다. 자, 이렇듯 인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산업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집약처 소부장의 메카입니다. 자, 그런 투자처지만 다만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니다. 만약 러시아 시장이 다시 회복된다면은 그래도 회복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대 흐름은 뭐냐? AI와 친환경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50조 전남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15조가 확정된 솔라시도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셔서 당분간은 우리가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가 전라도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미래 산업들 발전되는 경로들을 보면 이제는 확실히 좀 전라도 쪽에 우리의 투자의 눈을 좀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경상도가 확실히 좀 국토 발전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시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지금 투자를 좀 제대로 하려면 특히나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시기, 땅값이 결정되는 구간들 이런 걸 좀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더라도 나 혼자서는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계속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까지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매주 2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투자를 하려면은 매우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때 일반인이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더욱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당산역 쪽에서 저희 사무실이 당산역 쪽에 있는데 이쪽에 오셔서 좀 하루 걸음걸이 하셔서, 물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발품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내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가신다면은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전문가의 눈에서만 보이는 내용들 이 자리에서 콕콕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평일이 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주말이 더 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2차례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다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용인 네. 서인구 복무리에 임야 땅을 2017년도에 구입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점도 있고 이래서, 아유, 답답하신 상황인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전문가가 또 파악을 해야 지금 내 토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 건지 요게 진단이 또 딱 나올 텐데, 자, 지금 복무리라고 하셨어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복무리 네. 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네. 토지 2017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 과연 이쪽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 답답한 속 좀 시원해질 수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 토지를 그래도 일찍 보유하셨네요. 네. 이쪽 지역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 600조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신 분들은 지금 상투를 잡으셨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사셔가지고 네. 저는 그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토지 보유하시고서 뭐 고민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요. 전망이요? 네. 자, 그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조금 길쭉한 모양이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주거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 있어요. 네. 자, 이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땅이지만 저는 그래도 일찍 투자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으시면은 빈 문제라든가 뭐 고민되는 그런 문제가 없으시면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결국에 발전되는 것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반도체 라인의 발전이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제가 600조 반도체 투자는 잘 안 된다고 말씀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찍이 투자 이쪽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조금만 힘든 시절 버티면서 기다리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이번에 600조 나온 얘기가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바람 불었을 때 잘하면은 제법 비싼 가격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격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네네. 600조 투자 얘기 나온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보유하고 계신 토지 그 앞쪽에 이 지역입니다. 이 남사 네. 지니아이씨 이쪽.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 걱정 없으실 테고. 자, 문제는 이게 안 되더라도 원래부터 LG가 진이 산단을 만든다고 새롭게 얘기한 지역이 또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진이역 부근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원래부터가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기업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땅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남사읍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근처에 있어서 공공청사가 근처에 있어서 만약 남사읍 쪽에서 만약 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수혜는 이 주변에서 뻗어나가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매우 가까운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자, 지금 이쪽 앞에 보유하고 계신 앞으로 지나가는 이 길을 봤을 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바로 이 앞에까지 지금 4차선이 왔는데 여기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지만 이대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확인해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앞에 쪽에 토지를 길 모양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사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길 확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앞에 지나가는 이 길이 나중에 4차선 확장 공사 하실 때 그때까지는 보유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땅 갖고 계시느라고 뭐 빚 문제나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네. 그러시면은 최소 이쪽 길 확장 공사 들어갈 때까지는 저는 끝까지 보유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답답하신 거 해결되신 것 같죠? 자, 우리 시청자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복무리 토지 보유 중인데 좀 답답하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남사읍 이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근처에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요 앞을 지나는 길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 4차선으로 확장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아파트 그 지금 매도 문의 좀 묻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어디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예, 서울시 양천구 네, 목동 네, 956에 목동
롯데캐슬 위너예요. 네. 이거 네. 지금 보유 중이신데 매도 예, 예. 시기를 지금 고민하시는 걸까요? 예. 네. 언제쯤 팔아야 될까 좀 아.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뭐든지 예.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자, 예. 양천구 목동 롯데캐슬 위너 요거 네. 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된다라면서 전화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네네. 이 아파트 왜 지금 매도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냥 저희 다른 데 조금 더 좋은데 이사를 갈까 해서요. 아, 다른데 더 좋은데 네. 지금 제가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아파트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서 가성비 문제도 그렇고 살기 좋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따졌을 때 이 지역에서 인기 1위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1위 그러세요.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서울에서 살기 좋은 거 이런 거 따졌을 때 이만한 아파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돈 때문에 파시는 문제라고 생각되시면은 네. 저는 그것보다는 돈 때문에 이 아파트 팔고 더 앞으로 비싸질 아파트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저기 강남으로 뭐 야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강남으로 뭐 아파트 팔고 소소한 옮겨 가실 때 생각하시는데 뭐 생각해서 가려고 그쪽에 가면 더 그러거든요. 많이 오른다 뭐 그런 생각으로 요새 옮겨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히려 이 아파트가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빚 문제나 뭐 그런 문제는 없으신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서 갖고 계시기 예. 추천드리고요. 예. 정 투자 문제나 막 그런 게 고민되셔가지고 막 이제 매도를 정하셔야겠다고 하면은 네. 지금 빠르면 빠르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막 아파트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입소문 탈 때 바람 불었을 때가 파는 네. 적기기는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 제가 뭐 강남에 요즘에 아주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른다고 예. 막 그러고 제 친구도 그쪽에다가 뭐 갈아타야 된다고 그러고 부동산에서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팔고 그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지금 전화를 드려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도 문의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럼 그냥 이거나 강남이나 뭐 비슷하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인기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경제 위기는 아니어도 분명히 지금 침체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오늘 얘기했지만 7월까지 아무리 지금 서울 아파트 모르는 그런 거 오더라도 7월까지입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예. 자, 재작년에는 10월, 11월까지였고요. 작년에는 8월, 9월까지였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길어야 7월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힘이 약한 시점이라서 네. 지금 이런 때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지금 제가 인기가 1위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인기가 1위라는 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 봤는데 양쪽으로 살기 진짜 시작 좋아요. 끼고 있고 예, 살기가 학교도 좋아요. 예. 초중고 다 있어가지고 애들 예. 키우기도 좋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젊은 부부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더군다나 주변에 산이 좌청룡 우백고 배산 임수 딱 돼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 공기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 공기도 좋고 전통적이 좋은데 예. 강남에 하도 요즘에 뭐 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지놓으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살고서 돈 벌 그쪽으로 시기가 바꿀까 아닙니다. 해서 그러죠. 지금은 돈 벌려고 옮겨갈 시기가 아니에요. 그럴까요? 지금은 돈 벌려고 네. 옮겨갈 시기가 아닙니다. 그럴까요? 자,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네.
이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거래 예. 신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 예. 그 얘기는 지금 팔기는 진짜 좋은 시기인데 예. 팔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위기 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인기 있는 아파트는 가격을 또 잘 버텨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옮겨가시지 않고 급한 거 없으시면 그대로 보유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전화 정말 너무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친구분도 강남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옆에서 좀 바람을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중에 저희도 또 속보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들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결국에는 또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전역으로 좀 부동산 가격 확산될 조짐 보이면서 정부가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백기를 든 셈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 강남으로 옮긴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이 목동 롯데캐슬 위너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아파트다.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뒷자리 713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토지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토지인데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의 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발전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가 더 사용되는 산업단지의 발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중국의 추격이 가장 거세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이 철강 분야다 보니까 당진의 산업단지가 또 철강 쪽이다 보니까 이 발전의 크기가 발전해서 분명히 최근에 당진에 부동산에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이쪽 지역 부동산을 제가 좀 이거를 한번 1대1 상담했으면 좋겠는데 이쪽 지역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을 살펴봤을 때 지적도를 보니까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신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발전 방향이 원래부터 산업단지 방향으로 이렇게 원래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그리고 물류가 흐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의 토지를 보유하셨으면은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보유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중간에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는 안쪽에 이것도 좌총용 우백호는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폭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당진시가 중국에 무언가 추격을 받지 않고 철강이 좀 제대로 됐다면은 이런 지역도 큰 수혜를 지금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지역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 메인 도로 주변까지 정도밖에 크게 발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금 제가 여기 이 문자 상담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문자 상담이 아니라 1대1 상담과 세미나에 오셔서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많은데 문자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한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저희 1대1 상담 또 1대1 저희 무료 세미나도 또 오프라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 함께 보시면 지금 이 상담에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 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시청자분 편하신 요일에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을 좀 개운하게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이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통해서 원하는 정보 꼭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날이 참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건강관리 꼭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